저희 유가족은 지금 진실에 투표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단 버스를 타고 부산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전주, 대전, 수원 그리고 강남 3구를 돌아 용산으로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미친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일상을 다 내려놓고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이 정부, 이 나라의 삼보일배와 오체투지로 땅을 기어가며 삭발을 하며 그날의 진실을 찾아 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어찌 내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2022년 10월 29일 그 잔인하고 처참한 제 아들의 마지막을 알기 위해 길이에서 헤맨 지 언 3년여의 시간이 되어 갑니다. 저희 아들 사망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거의 미친 듯이 경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내 아이를 처음 접촉했을 때 시간은 새벽 1시 2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체온은 살아생전 살아있는 사람과 비슷한 35도의 체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시간 동안 아이는 그 차가운 길 위에서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진실에 투표하세요라는 전국 토론을 하고 있던 중 우연히 시멘트 벽에 힘겹게 붙어있던 잡초 더미를 보았습니다. 하물며 잡초도 살기 위해서 이리도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내 아들은 그 생명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겨운 사투를 벌였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좀 더 빨리 국가의 신속한 대응이 있었다면 과연 150명이라는 꽃다운 청춘들이 하늘의 별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닐까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새벽에 서울로 올라와 이태원 용산 지역을 미친 듯이 내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차가웠던 밤 새벽 공기가 지금도 저의 살갗을 스치듯 온 마음이 칼로 저미듯 아파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이후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충격, 억울한 심경을 끌어안고 내 아들이 내 곁에 없다는 상실감의 고통을 견디며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이 나라의 이 정부에 외치고 투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태원은 1997년 서울시가 최초로 지역 관광특구로 지정한 곳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했으면 시민의 안전과 그에 마땅한 행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용산구청은 직무유기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 거리를 방치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앞에 이 정부, 이 나라는 제대로 된 예방도 없이 참사 이후 진실에 대한 은폐와 조작, 회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정권 하에 요즘 우리 국민들 누가 안녕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2022년 10월 29일 오직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 무능한 정부에 의해 29살 사랑하는 내 아이를 떠나보야 했던 어미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거짓말쟁이 엄마입니다. 아들이 살아생전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고,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국민이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어찌 좋은 나라일까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사회적 참사 앞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이라 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덧 햇수로 3년의 시간이 지난 저희 이태원 유가족들은 이태원의 그날의 진실을 알기 위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쳐왔습니다.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민청원 5만을 달성하고 21대 국회 최대 183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이태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과 사회단체, 종교단체에서도 생명안전과 참사 재발 방지의 뜻을 담은 이태원 특별법을 같은 목소리로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였다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그 크나큰 외침과 온몸으로 투쟁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왜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이 똑똑히 윤석열 정부 귓구멍에 제대로 들려줘야 합니다. 살아가는 나라가 아닌 살아내야 하는 게 혼란스럽고 힘겹고 예측하기 힘든 이 정권에 우리 시민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4월 10일 이번 총선에 이 나라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떠드는 정당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저희 이태원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를 느끼며 힘써주는 정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번 22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생계형 국회의원이 아닌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힘이 되어줄 정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저희 유가족들은 5일날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역대 선거 참여를 봐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과 참여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 혼란스럽고 험난하고 살기 힘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국민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대파란 크게 깨지고 부서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에 대파를 뽑는 꿈을 꾸면 무엇이든 순조롭게 잘 풀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합니다. 이번 22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최우선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국회 의결 중에 단체로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횡포를 보았습니다. 국가의 부재로 더 이상은 일상을 살다가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했다가 다녀왔습니다라는 인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 부디 이태원 참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상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날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처벌받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